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서울의 아파트보다 한양의 주택이 100배는 똘똘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남신문 가고파 서울공화국. 자, 요 기사에 그 다산 정리학용이 인서울 부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자, 정약용이 유배를 가서 하피첩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자, 이 하피첩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에게 그 쇠락한 집안을 보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처세를 당부한 서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겠지만 부동산 관련해서 인서울에 대한 강한 집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면 장차는 도성에서 심리 안쪽에 살아야 한다. 가세가 기울어 도성 안에 들어갈 형편이 못되면 근교에 터를 잡아 과일 나무도 심고 채소도 가꾸고 생계를 돌보아라. 그리하여 재산이 모이면 도심 한복판으로 옮겨라. 자, 인서울 해라는 이야기죠. 패족에서 벗어나려는 나름의 생존 전략. 자, 요즘 시대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변두리에서 조금씩 중심지로 이동해가는 그러한 부동산 투자. 자, 요즘하고 비슷한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은 일단 와, 정말 다산 정약용 역시 부동산도 해안이 있구나. 자, 요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자, 생각보다 다산 정약용 뭐 일반인하고 별 차이 없네. 자, 요렇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자, 보면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보면은 인서울, 지금 인서울은 사대문 안을 이야기합니다. 사대문 안. 그러니까 주로 종로하고 중구하고 종로구. 자, 거기가 주로 인서울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자, 그래서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성에서 심리 안쪽에 살아야 한다. 자, 북쪽도 산이고 좌청령 우백호, 좌측 우측도 산이고, 자, 결국에는 도성에서 심리 안쪽에 살아야 한다. 그러면 한계가 딱 정해지죠. 왕십리 쪽, 그리고 용산 쪽, 그리고 마포 중에서도 공덕 쪽, 자, 그쪽이죠. 자, 그래서 마용성 그 지역이 나름 심리 안쪽인데, 자, 요때는 강남이 없었죠. 자, 만약에 정약용 선생님이 정말 더 해안이 있다면 아마 한강 이남으로 가서 반포와 압구정에 있는 땅을 있는 대로 사서 거기서 농사만 짓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농사만 계속 지어라. 자, 요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대박이었을 건데, 자, 요때는 그 정도까지 해안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아니더라도 요 시대에 살았던 그냥 일반인도 아마 이런 소리는 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마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식견이 지금보다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떨어져 있을 건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반인이 서울, 인서울 부동산 사야 된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그 근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마디로 제목에 있듯이 한양의 주택, 정말로 너무너무 똘똘한 한 채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런 소리를 했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차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은 그 한양과 서울의 지금 차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기사 내용 중에 한양에는 백성의 1% 정도, 10만에서 20만 명 살았다. 지금은 국민 20%가 서울 시민,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자, 요 내용에서 그 수도 서울, 수도 한양의 위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양, 조선시대 한양은 중구, 종로구, 성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그 일부 지역이 한양이었죠. 사대문 안. 반면에 지금 서울은 25개 구입니다. 자, 그러니까 단순하게 보더라도 5를 곱하면 25. 그러니까 5배 이상
면적이 지금 늘었죠. 서울의 면적은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백성의 1%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북한 포함된 수치이기 때문에 남한만 봤을 때는 백성의 2%가 되겠죠. 2%. 자, 반면에 지금 서울은 국민의 20%. 자, 2%에서 20%니까 비중으로 봤을 때 그 서울 집중도의 그 비중으로 봤을 때 10배 정도 서울에 모여 살게 되었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면적이 5배 이상 커졌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비중만 봤을 때는 조선시대랑 지금이랑 2배 정도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수준이더라. 자, 요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조선시대하고 지금하고 서울 집중도가 그렇게 엄청나게 그렇게 비중이 증대되지는 않았더라.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차피 그 한양은 조선시대 한양은 농경사회라서 지방 분권화가 될 수밖에 없죠. 자, 농사 짓는데 서울에 그렇게 많이 모여 살 필요가 없죠. 자, 지금은 무역, 공업 엄청나게 활발해져 있고 정보화 시대. 자, 서울에 밀집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도 자, 생각보다 비중이 그렇게까지는 많이 늘어나지 않았다. 자, 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한양 인구 15만 명, 서울 인구 약 950만 명, 인구로 따지면 63배가 늘어났는데 자, 요것은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자, 지방도 마찬가지죠. 자, 전체적인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자, 요 숫자가 나오는 것이지 자, 비중이 중요하겠죠. 비중이 제일 중요한데 비중은 생각보다 서울 밀집도가 증가하지 않았더라. 자, 이러한 결과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자, 한양, 조선시대 한양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똘똘한 한 채였기 때문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일단 사진을 한번 보면은 1930년에 지어진 미스코시 백화점인데 자, 요게 지금도 남아있죠. 신세계 본점, 명동 신세계 본점이 요 건물입니다. 자, 요 건물은 층고는 4층밖에 안 되는데 높이는 4층인데 그런데 규모는 이 시대에 거의 아시아에서 거의 제일 큰 백화점이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화신백화점 보겠습니다. 1937년에 지어진 건물인데 자, 요것은 6층 건물. 1937년 당시에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자, 요게 지금 종로타워가 됐죠. 자, 보시면 알 수 있겠지만 자, 20세기가 되어서도 높은 건물이 거의 없었습니다. 높은 건물이 거의 없었고 자, 이때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1층 건물이었습니다. 자, 단가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가성비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2층, 3층, 4층 지어봤자 공사비가 많이 들고 자, 그래서 그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거죠. 그래서 1층 집들이 많았죠. 자, 조선시대는 이보다도 훨씬 더 했습니다. 조선 말기 사진인데 자, 뒤에 산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1층 아닌 건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1층 높이의 건물, 2층처럼 보이는 것도 자, 저게 뭐 1층, 2층 이렇게 쓰는 것 같지는 않고 조금 높은 건물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는 1층 건물밖에 없었다. 거의 사실상 1층 건물밖에 없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남대문 근처인데 남대문 근처도 지금이랑 큰 차이 없이 널찍합니다. 자, 도로가 없어서 요때는 다닥다닥 서울 전체가 다 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을 것이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자, 지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널찍널찍한 공간들도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1층으로 지으면서도 빈 공간이 많았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산 쪽을 보시면 산 위에 건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요때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 지금보다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 면적이 현저하게 작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기술이 좋아서 아무 곳이나 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데, 자, 요때는 그렇게 건물을 짓기가 힘들었다. 자, 따라서 조선 시대에는 토지 면적이 절대적으로 적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한양의 용적률. 자, 한양은 마트가 없었죠. 자, 지금처럼 마트가 없어서 필요한 거 바로바로 사올 수가 없으니까 창고가 필요했죠. 집에 창고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냉장고가 없어서 신선한 달걀을 먹으려면 꽃기호를 집에서 키워야 되는 거죠. 자, 일정 부분에 마당이 좀 필요했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수관이 없었죠. 하수관이 없었으니까, 자, 변창고, 반창고가 아니라 변창고, 그 똥을 담아두는 공간도 필요했죠. 자, 요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1층만 집을 지었으니까 용적률 100%도 어려웠죠. 거의 용적률 100%까지 나오는 건물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보다 인서울 땅이 더 귀했죠. 건물 지을 수 있는 땅도 부족하고, 자, 그리고 지금과는 달리, 자, 여러 가지 다른 부대 시설이 필요해서 용적률도 뭐 대략적으로 50%, 60% 나왔을 것 같은데, 자, 그러니까 한양의 주택이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양의 교통수단 보겠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은 말을 탈 수가 없었죠. 대부분의 사람이 걸어 다녔고, 형편이 되는 대감님들조차도 승차감이 안 좋으니까 가마를 주로 타고 다니셨겠죠. 자,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뚜벅이 걸어 다니는 베이스로 움직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서울이 넓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지금 서울 차로 안 막히면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뭐 20분이면 가죠. 그런데 조선시대 한양 서대문에서 동대문까지, 자, 1시간은 훨씬 더 걸리죠. 자, 훨씬 더 걸립니다. 자, 그러니까 체감 면적은 조선시대 한양이 훨씬 더 넓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사대문 내의 그 사대문 안이라는 그 의미, 자, 인서울의 의미가 정말 강력하게 와 닿는 거죠. 자, 인서울을 벗어나면은 교통, 이동 시간 자체가 엄청나게 걸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한양의 그 가치, 인서울의 가치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자, 누구나 인서울 얼마나 하고 싶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한양의 치안 보겠습니다. 자, 한양, 조선시대의 한양에는 보쌈이라는 것이 있었죠. 자, 보쌈, 산적들이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뭐 결혼하고 이런 보쌈, 자, 요런 게 있었는데, 자, 사대문 안은 노보쌈존입니다. 사대문 안은 노보쌈존, 보쌈이 일어나기 힘든 지역이죠. 사대문 안은. 자, 그러다 보니까 요 피는 그러니까 사대문 밖 그리고 사대문 안, 요 차이에 의한 사대문 피는 5배 정도는 좋게 나갔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피는 피가 5배지요. 5배, 5배. 피가 플러스 500만 원이 아니라 피가 플러스가 아닌 곱하기 5배입니다. 5배. 자, 이것은 생사피입니다. 생사피. 죽느냐 사느냐. 자, 사대문 안에 있으면 안전하게 산다. 사대문 밖에 있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생과 사를 나누는 이 사대문의 의미, 인서울의 의미. 자, 요것은 이 피는 곱하기 5배 이상 나갔을 것이다. 자, 요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서울 피는 목숨 값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와 서울의 차이, 자, 요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경계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 지역, 자, 그것은 주소 기분 차이지, 자, 아무 상관이 없죠. 지금은. 그런데 조선시대 한양은, 자, 한양, 그 의미는, 자, 생명이 안전하다. 자, 요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와닿지 않으시는 분들은, 자, 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러니까 조선시대 인서울 부동산의 그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자, 왼쪽 끝을 보시겠습니다. 자, 왼쪽 끝부터 보시면,
자, 거의 그 인서울의 그 부동산 가격이 바닥 찍을 때는 산적 토벌을 완료한 시점입니다. 산적 토벌을 완료한 시점부터 거의 바닥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자, 요때는 인서울에 대한 P가 1.5배 정도 폭락을 해 있는 상태죠. 폭락해 있는 상태. 자, 산적도 없고 보쌈 당할 일도 없고 서울 안이나 밖이나 뭐 별 차이 없더라. 자, 한 번씩 멧돼지만 조심하면 되더라. 자, 그러니까 P가 1.5배. 자, 요 차이밖에 나지 않을 때 투기꾼들은 세력들은 인서울 집중 매수를 합니다. 자, 매수가 끝난 시점에 산적을 방치하죠. 자, 요때 서한을 보냅니다. 포졸들이 서한을 보냅니다. 자, 우리 오비가 5명 생겼는데, 자, 정년 되신 분 5분 자리를 좀 만들어 달라. 산적 두목자리 5개 비워 놔라. 자, 그러면 좋은 세상 만들어 줄게. 자, 그래서 산적의 두목자리에 오비 포졸 5명을 보내고 그때부터 산적의 노략질이 시작됩니다. 자, 그때부터 마구마구 보쌈을 하는 거죠. 보쌈을 하면서 소문이 나고 인서울 P가 올라갑니다. 자, 그 와중에 자, 그러한 P가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 용적률 50%짜리 집을 용적률 100%짜리로 만들고 그 주변에 공용 화장실 하나 정도 만들어주고, 자, 그리고 집을 P를 엄청 붙여서 다 팔아먹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보쌈을 자, 하루에 1명씩 하다가 10명씩, 20명씩 하다 보면 자, P가 100배까지 올라가겠죠. 자, 생명값이니까 P가 100배는 올라가겠죠. 자, 그 시점이 왔을 때 인서울 매도, 아웃서울 매수 다 완료를 시켜버리고, 자, 그때부터 산적 토벌을 또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또 P가 쫙쫙 빠지겠죠. 그래서 P가 1.5배 바닥 수준까지 왔을 때, 자, 그때 또 인서울 집중 매수하고 산적 방치해서 띄어먹고 용적률 올려서 분양해먹고, 자, 요렇게 자, 지금 기재부 마피아 뭐 이런 소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는 포졸 마피아, 자, 포졸 하다가 나가서 산적 두목되고 부동산으로 돈도 벌고, 자, 이런 게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사람들 희망사항이 떴다방 플러스 건물주. 자, 그런데 조선시대는 희망사항이 나 포졸 플러스 건물주. 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농담이고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P는 인서울 P는 생명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P가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보다 한양의 주택이 100배는 똘똘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조선시대 한양과 같은 똘똘한 한 채는 향후 경험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똘똘한 한 채라기보다는 조선시대에 비하면 똘똘한 한 채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한 채 정도가 맞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마저도 나중에 자율주행, 메타버스, 자,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똘똘한 한 채의 의미는 희석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서울 중심부에 있는 부동산이 외곽에 있는 부동산보다 좋죠. 자, 그건 인정하지만, 자, 그러나 자, 결론, 똘똘한 한 채라고 생각되는 물건도 결국은 임대 수익률이 나오지 않으면 비싼 물건이다. 자, 점점점 자율주행, 메타버스, 똘똘한 한 채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자, 똘똘한 한 채도 임대 수익률 나와야 된다. 필이 나와야 된다. 자, 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